파이썬 쪽에서 웹 개발하는 거로 마이크로 프레임워크고 백석이나 백엔드와 진짜 툴로 만들어져 있고 가장 중요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디버거가 포함되어 있고 당연히 RESTful 디스패칭도 되고 템플릿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서버 사이드가 아닌 클라이언트 사이드 시큐어 쿠키도 지원하고 유닛 테스팅도 아주 잘 지원합니다. 그리고 다큐멘트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자면 가장 기본적인 헬로 월드입니다. 헬로 월드 이건 파이썬을 좀 아셔야 되긴 하지만 저희가 설명드릴 시간 없어서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플라스크 클래스 임포트를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실행하시면 바로 서버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플라스크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기본적으로 pip이라고 해서 파이썬 패키지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pip install 플라스크 하시면 로컬의 패키지 가져올 거고 해당 헬로 파일을 파이썬 헬로 파일로 실행하시면 로컬 웹 서버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개발 설정이 끝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이걸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implicit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플라스크를 실행할 때 처음에 네임을 주어서 현재 어느 패키지에서 시작하는지부터 명시를 해줘야 되고 웹 서버를 시작할 때도 항상 app.run처럼 명확하게 의도를 전달해야 됩니다. 이제 헬로 월드를 리턴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제 앱 라우팅이라고 해서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이게 뒤에 따라붙는 메소드 바디가 컨트롤러가 됩니다. 해당 메소드는 헬로 월드를 리턴할 거니까 브라우저에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을 지원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 여기서 이제 RESTful도 좀 추가를 해봤는데 여기 상단에 있는 건 이제 헬로 메시지와 하단에는 만약에 이름이 있을 경우 네임을 인자를 받아서 헬로 펑션에서 네임을 인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널이죠. 넌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을 렌더링 할 때 템플릿 이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렌더 템플릿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템플릿을 렌더링 할 것이라는 걸 전달합니다. 앞부분이 이제 hello HTML 그 파일명과 뒷부분에 전달한 컨텍스트에 대한 내용들, 네임일 경우에 네임이 되겠죠. 실제로 템플릿으로 가보면 어플리케이션 파일 여기 있을 경우에 템플릿 폴더가 있고 hello HTML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겁니다. 이제 하단부가 템플릿 파일인데 그냥 기본적인 HTML이고 네임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네임을 출력을 하고 없을 경우에 hello world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아주 익스플리시트하게 모든 게 다 실제로 펑션 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내용이 들어있냐면 당연히 정적 파일 서빙이 들어있고 파일 업로드도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쿠키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에러나 아니면 리다이렉트도 지원을 하고요. 메시지 플래싱이라고 해서 세션 베이스드 메시징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깅도 잘 되어 있고 시그널도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스템 움직이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있지 않은 것도 있죠. 스프링 같은 그런 풀스택 프레임워크에 비하면 필요한 게 많이 빠져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ORM,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액세스할 것인가. 근데 이게 마이크로 프레임워크긴 하지만 플라스크 SQL 알케미 같은 경우에 딱 세 줄로 플라스크의 ORM을 임플리멘팅 할 수 있습니다. 저게 끝이에요. 플라스크 객체에서 어떤 URL을 쓸 건지 지정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SQL 알케미 객체를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이니시에이팅 하면은 여기 DB를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하다못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해당 DB를 임포트해서 create all 할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스케버대로 만들어주고 이제 쿼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민을 생성하고 커밋을 한다든가에 대한 행위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폼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도 빠져 있는데 폼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 플라스크 what the form이라는 라이브러리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거의 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로 되어 있습니다. 폼에서 마이 폼을 상속받아서 하고 스트링 필드를 갖다가 지정을 해주고 이제 그럴 경우에 밸리데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밸리데이션 하시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리ኳ이어드로 해당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오류가 나도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렌더 템플릿에서 템플릿을 표시를 할 때는 이제 폼 메소드에 폼의 토큰이라든가 레이블이라든가 그리고 폼 네임은 사이즈 20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 HTML 렌더링까지 폼 라이브러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적 파일들 파이썬 자체에 사용되지 않는 자바스크립트라든가 CSS라든가 이런 것도 플라스크 에셋으로 다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것처럼 jQuery JS, Bayes, 위젯 같은 경우 전부 다 제너레이팅 되어서 JS all이라는 이름으로 템플릿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개발상에서는 쫙 풀어서 나오지만 실제 운영상에서는 하나의 파일로 패키징 되어서 여기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버전 넘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캐시 버스팅까지 지원되는 형태로 이 정도 설정만 있으면 설정이 아니라 사실 이건 임플리멘테이션이죠. 여기까지 말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디버깅 관련 기능 중에서 현재 어떤 내용을 보고 있는가가 좀 필요한데 여기도 디버그 툴바의 설정 이게 전부 답니다.
플라스크를 만들어서 어차피 키만 세팅해주고 나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우측에 있는 이 부분처럼. 그래서 실제 프로파일링 기능도 들어있어 타임도 볼 수 있고, 리퀘스트 밸류가 뭐 쿠키가 어떤 값이 들어있고, 심지어 SQL 알케미가 연동도 되기 때문에 현재 이 페이지가 어떤 쿼리를 보내는지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점은 이 SQL 알케미나 아니면 뭐 워터폼즈, 웹 에셋 같은 거 전부 다 원래 파이썬에 존재하던 라이브러리입니다. 파이썬 플라스크 자체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플라스크 익스텐션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크 SQL 알케미, 플라스크 워터폼, 플라스크 에셋.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플라스크를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이긴 한데 잘 디자인된 모듈들로 인해서 풀스택 프레임워크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플라스크는 간단하고 명료하며 그리고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을 잘 쓰는 사람이라면 플라스크도 잘 쓸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롤 모델,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웹서버의 롤 모델로 플라스크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엘름, 프론트엔드용 랭귀지 및 아키텍처입니다. 프론트엔드는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서 말하는 프론트엔드는 단순한 웹페이지가 아니라 뭐 구글 닥스나 지메일처럼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여기 이제 웹에서 돌아가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돼서 돌아가고 자바스크립트와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어 자체가 펑셔널 랭귀지이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런타임 익셉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컴파일되면은 절대 에러가 날 수 없는 랭귀지예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의외로 성능도 좋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패키지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도 시멘틱 버전이 강제로 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서버에서 컴파일 해봐서 실패할 경우에 패키지를 버전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헬로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언어 자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해당 부분 이제 시간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TML 임포트를 해서 메인에다가 텍스트해서 HTML을 보여주면 하단에 있는 헬로월드처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HTML 이렇게 길게 표현하고 싶다고 할 때 UL이 있고 클래스가 있고, 근데 이 HTML 엘리먼트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태그 이름, UL, 그리고 클래스, glossary list 같은 attributes, 그리고 마지막으로 children. 이 세 가지 부분을 엘름에서는 현재 언어의 표현력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UL의 클래스는 glossary list,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받는 리스트는 children입니다. li에 동일하게 attribute와 children이 들어가게 되고요. 리액트나 앵글러처럼 뭐 템플릿이나 어떤 XML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언어 자체로 이렇게 HTML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뷰에 대한 설명이었고, 실제로 엘름은 엘름 아키텍처와 아까 보셨던 랭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엘름 아키텍처는 엘름 런타임에서 발생되는 메시지를 업데이트가 받아서 HTML 뷰를 만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펑션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HTML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작스 리퀘스트라든가 다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몇 가지 기능이 더 필요하긴 합니다. 이 커맨드라고 해서 아작스를 호출하거나 아니면 파일을 쓰거나, 서브스크립션 같은 경우에 타이머 같이 반복되는 일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하나씩 보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엘름 런타임에서 메시지가 들어가면 업데이트 펑션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 새로 만들어진 모델로 뷰가 다시 HTML을 그립니다. 여기 사용자가 어떤 인터랙션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다시 메시지가 발생하고, 이 메시지로 업데이트가 다시 모델을 생성하고, 생성된 모델로 다시 뷰가 만들어지는 이런 사이클 구조를 엘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런 버튼이 있다고 했을 때 더하기 버튼, 빼기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더하기를 누르면 5가 6이 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4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실제 HTML을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디아블의 버튼과 버튼이 들어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 건 기본적인 제일 첫 모델,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화면을 그릴 것인가, 뷰, 그리고 어떻게 업데이트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이 앱을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뷰부터 먼저 보자면, 모델, 여기서 제가 모델 처음 0이라 주었는데 이 모델은 아까 봤던 숫자인 겁니다. 이 모델이 들어가면 이 해당 모델로 중간에 있는 텍스트로 이렇게 투스트링으로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클릭이 되었을 경우에 디크리먼트 메시지를 발생을 하고, 더하기일 경우에 인크리먼트 메시지를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받아서 업데이트 펑션에서 메시지를 받아서 메시지 모델을 받아서 메시지가 만약에 인크리먼트일 경우에 모델 1을 더하고 디크리먼트일 경우에 마이너스 1을 더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뷰는 모디파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모델을 수정할 뿐이고 뷰는 수정된 모델에 대해서 늘상 새로 그리기만 할 뿐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리버스의 예제입니다. 상단처럼 이렇게 텍스트에 인풋 필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값을 뒤집어서 화면에 출력해주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인풋에 밸류가 테스트가 들어갈 경우에는 div에 뒤집어서 tset 이렇게 출력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스트링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뷰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new content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컨텐트와 함께. 근데 이 경우에 모델이 그대로 리플레이스 할 수 있기 때문에 old 컨텐트 무시하고 새 컨텐트만 리턴하기로 합니다. 자, 그럼 뷰에서는 인풋 태그를 먼저 출력해주고 인풋 태그가 만약에 old 인풋으로 새로운 인풋 메시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new 컨텐트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그게 그거 무관하게 어쨌든 텍스트로 출력할 때는 지금 있는 이 컨텐트 데이터를 리버스해서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보셨던 요거와 모양과 동일하게 출력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엘름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아주 강하게 지정되어 있고 컴파일러 성능이 좋기 때문에 리팩토링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부 다 펑션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펑션 콜이라고 하면 아규먼트만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임플리시트한 데이터가 아예 없이 명시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수정할 경우에는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컴파일러 안에서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전부 다 펑션 콜로 데이터를 수정해서 리턴하는 거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예측할 수 있고 이건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더 이상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만들어 봤습니다. 플라스크와 엘리먼트에서 같이 쓰게 되면 어떤 모양일 것인가? 그래서 addFile입니다. 요 플라스크를 먼저 생성을 하고 우리가 add라는 라우팅을 추가를 해줍니다. 메소드는 포스트로 하고요. 그래서 add 펑션인데 이 add 펑션의 리퀘스트는 JSON으로 받을 거예요. JSON에서 first와 second argument를 받아서 더해서 여기 JSONify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JSON으로 만들어서 리스판스를 출력하는 겁니다. 실제로 호출을 해볼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상대 리퀘스트가 JSON으로 first and second로 들어가고 출력은 숫자 3 이렇게 나오는 간단한 백엔드입니다. 이걸 엘름으로 만들어 보면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번에 모델은 maybe로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 호출하기 전에 데이터가 없을 거니까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정하는데 add라는 메시지와 값을 가져온 리절트 여기 오류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아작스 호출은 반드시 오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타입은 에러가 있거나 또는 int라는 값이 돌아오거나입니다. 업데이트를 먼저 보면 add라는 메시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작스 리퀘스트를 보내줍니다. add라는 펑션을 콜해서 앞뒤를 두 개를 더하는데 리절트를 받아서 new 리절트에 들어가게 그리고 new result 메시지가 들어오면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OK 메시지일 경우, int일 경우에는 모델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만약에 에러일 경우에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건 예제니까 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값이 들어갈 경우 이게 새 모델에 되어서 화면에 뷰가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네, 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보던 건 간단하게 더하기를 해서 출력을 하고 만약에 맞을 경우에는 해당 값을 바꿔주고 아무것도 아닐 경우에는 try 버튼을 출력을 해서 사용자에게 아작스 리퀘스트 요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상단에 처음에 이렇게 1, 2가 있고 버튼이 있고 try가 있습니다. 이걸 누를 경우에 하단에 있는 아작스가 리턴에서 3이 돌아오는 형태로 바뀔 겁니다. 여기까지 만드는 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add 파일을. 그래서 동작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사용자들이 잘못 호출하는 경우가 늘 생깁니다. 이런 경우처럼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호출을 했는데 이번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1, 2를 넣었습니다. 이게 파이썬 자체가 다이나믹 랭귀지라서 문자열 두 개를 더해서 그냥 출력해 버렸어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적어도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에러 메시지를 원하긴 했는데 3이 아니라 숫자 12가 나왔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서버 사이드에서 똑같이 밸리데이션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타입을 넣어서 우리가 받는 건 오브젝트인데 first가 타입이 넘버고 second도 넘버고 그래서 이걸 먼저 더하기를 하기 전에 밸리데이션을 먼저 해주는 형태로 서버 사이드 기능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엘름에 있던 add 펑션에도 동일한 내용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오브젝트 정의고 first도 int고 second도 int고 그래서 플라스크 더하기 엘름은 그 자체로도 아주 훌륭하지만 두 가지 랭귀지를 쓰기 때문에 어쨌든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언어의 종류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개발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내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다른 단점, 장점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각자의 단점이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이썬은 다이나믹 랭귀지, 그러니까 스태틱 타입 랭귀지가 아니라서 짜증이 나고, 엘름 거꾸로 다이나믹 랭귀지가 아니라서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코틀린 에브리웨어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해주면 안 될까요?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코틀린 같은 경우는 제가 코틀린 언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코틀린이라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바하고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컨사이스하고, 그러니까 명료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상호 운용이 지원되며 IDE 같은 기타 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료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보통 이게 일반적인 자바 클래스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getter, setter, equals, hash code, toString 그리고 copy 이런 기본적인 클래스들이 필요한데 이거 사실 기본적으로 늘 쓰는 겁니다. 근데 언어가 지원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됐던 건데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data attribute와 이런 클래스 익스프레션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머는 이름과 이메일과 회사 정보를 가지고 여기 상단에 있던 이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람다 표현식에 대한 설명인데,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3부터 3까지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양수만 필요하다고 하면 for로 while로 도는 게 아니라 그냥 필터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필터에 첫 번째 들어온 아규먼트에 대해서 0보다 큰 것, 그러면 파지티브 넘버가 되고 실제 여기에는 1, 2, 3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컨사이스에 대한 예를 들자면 싱글톤 같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우리 싱글톤 메소드를 만들 때 왜 우리 개발자 직접 만들어야 하는 거죠? 오브젝트 키워드를 쓰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싱글톤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널인데, 코틀린의 널이 존재하긴 하지만 널러블 하다는 표현으로 널이 들어갈 수 있는 변수와 들어갈 수 없는 변수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널을 넣고 싶으면 스트링 뒤에 물음표처럼 널러블한 객체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네임에 널을 넣을 수가 있는데 타입 세이프하기 때문에 하단처럼 바로 호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네임이 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랭스를 호출하는 순간 오류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라인은 컴파일이 안 되지만 여기 밑에처럼 만약에 없을 경우에 는 널을 리턴하는 표현식이 존재합니다. 네임에 물음표하고 랭스를 할 경우에 만약에 네임이 널이 아니면 랭스를 호출하지만 네임이 널일 경우에는 널을 리턴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건 엘비스 오퍼레이터인데 엘비스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널일 경우에 뒤쪽에 기본값을 호출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값은 이제 프린트 0이 될 겁니다. 사실은. 네, 그 다음으로 또 재미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갖다가 any 타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오브젝트가 인보이스 타입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인터페이스처럼 인보이스인데 이 블록 내에서는 이 오브젝트는 이제 인보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is로 확인했으니까요. 이 if 바깥에서는 인보이스를 쓸 수 없지만 이 내부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보이스의 calculate total을 내부에서 any 타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토캐스트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경우 있겠죠. 이 오브젝트가 베리어블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오브젝트인지 인보이스인지 확인했다고 해도 이 다음 라인으로 넘어오기 전에 다른 스레드라든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컴파일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컴파일러 자체가 안전한 타입 세이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운용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JVM이 사용되었던 이런 람다까지도 완전하게 코틀린은 지원을 합니다.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를 예를 들어보면 자바스크립트는 여기 하단에 보면 거의 자바스크립트죠, 그죠? 윈도우 다큐먼트의 body를 호출해서 이는 HTML에 이런 HTML을 넣어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은 툴링인데 여기는 뭐 잘 된다 이런 표현보다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젯브레인에서 만들고 인텔리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건 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고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JVM을 지원을 하고 최근엔 안드로이드 정식 지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구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용으로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출력물이 나오고 LMVM으로 컴파일해서 네이티브 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iOS라든가 윈도우 32용 앱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들고 있는 코틀린 에브리웨어는 어떤 정도인가 하면 이 정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코드를 만들어서 동일한 모델을 만들어서 JVM, 안드로이드, 브라우저, 네이티브 어디든지 다 써먹겠다는 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백엔드는 이제 플라스크를 기본으로 가져가고 프론트엔드는 엘름처럼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서버하고 클라이언트에서 양쪽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모델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내가 K-user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create는 박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자 하나에 add라는 인터페이스를 담기는데 이 add는 add request라는 클래스를 첫 번째 파라미터로 받고 response는 int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inner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제에 의해서 넣어뒀는데 여기 상단에 있는 inner create를 내부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inner create 같은 경우에는 flip이라는 메소드를 가지는데 flip은 불리언을 파라미터로 받고 불리언을 리스판스로 받는 겁니다. 즉, 그 불리언 값을 이렇게 플립해서 돌려주는 true면 false고 false면 true로 돌려주는 형태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dd 클래스는 이런 데이터 클래스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예. 디코더, 엔코더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버터는 두 개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 웹서버 상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끝입니다. 예. create 객체를 생성을 하고 아까 정의했던 add definition 정의에 우리가 실제 body로 서버 코드 블럭을 넣어줍니다. first와 second라고 하는 값이 들어왔을 경우에 first하고 second를 더해줍니다. 여기에 지금 타입 정보가 전혀 안 적혀 있는 건 코틀린 자체가 타입 인터페어런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시만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전부 다 타입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 플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루트 크리에이트 안에 있는 이너에다가 플립을 호출해서 플립에 람다를 넣어주면 됩니다. it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니게이트로 불량 값을 반대로 바꾼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클래스에서 런 서버를 호출해서 로컬에서 러 서버를 바로 실행하든 프로덕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쓸 때는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코드를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설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바디 블럭은 서버용 블럭이니까 클라이언트에서는 이걸 어디로 호출하면 되는지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로컬호스트 8000으로 지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곳은 코틀린 에브리웨어 유저 익스텐션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브라우저 단에서 예를 들자면 일단 루트 크리에이트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엘름처럼 기본적인 모델과 메시지를 정의를 합니다. add 메시지와 add 메시지 데이터를 받을 거 그리고 플립 메시지와 플립 메시지 리조트를 받을 부분. 그래서 업데이트 펑션을 호출할 경우 업데이트 펑션은 메시지와 모델을 기본적으로 인자를 받는데 메시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add 메시지일 경우에 모델은 그냥 변경 없고 우리가 루트 크리에이트 add를 호출해 줍니다. add create, add request에 1과 2를 넣어서 호출하고 그 다음에 response는 add result라는 메시지로 받겠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add result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는 이 아작스이기 때문에 항상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sult 값을 확인해서 만약에 에러가 있을 경우 이제 코틀린 자체의 임플리멘테이션입니다. to do라고 해서 저기서 exception이 발생해서 이제 크래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OK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을 카피를 해서 아까 봤던 add에 우리가 받은 새로운 add 메시지를 넣어서 리턴 해줍니다. 플립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플립 메시지가 들어오면 모델을 수정하지 않고 루트 크리에이트의 이너에 플립을 호출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델의 플립 데이터를 보내고 리스판스는 플립 리절트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립 리절트일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메시지 리절트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게 비정상 에러일 경우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 중이니까 투두로 처리를 합니다. OK일 경우에는 이제 카피에 플립드에 메시지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뷰도 엘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우리가 아까 정했던 모델을 받아서 해당 모델의 처음에는 1 더하기 2일 경우인데 모델의 데이터가 null일 경우에 add 밸류가 아직 없을 경우에는 이제 버튼을 출력해서 만약에 클릭했을 경우에 add 메시지를 발생시키고 출력되는 텍스트는 아까 보시면 try add라고 출력을 하고 만약에 아닐 경우에 즉 모델의 add에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출력해줍니다. 화면에. 그리고 이제 플립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플립트로 화면에 표시를 해주고 모델 현재 플립트를 표시해주고 뒤에 버튼을 붙여서 클릭했을 경우에 try 플립이라고 호출되도록 작성합니다. 그래서 KBX 브라우저를 최종적으로 실행할 경우에는 엔트리 포인트는 run 프로그램으로 컨테이너 어느 HTML에 데이터를 담을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최초에 사용되는 아까 보던 모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 모델을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건지, 세 번째는 해당 모델을 어떻게 뷰할 건지, 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틀린 에브리웨어는 플라스크 더하기 엘름을 하나의 랭귀지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표현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봤을 때 거의 모든 코틀린 에브리웨어는 뭐 펑셔널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일한 랭귀지를 서로 다른 플랫폼에 쓸 수 있는 장점으로 라직이 중복되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 사용 코드는 양쪽에서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